풀떼기를 사러 줄을 선 거야? 뉴욕 시내에 사람들이 유독 북적거리는 가게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줄이 명품 세일도 한정판 물건도 박앤세일을 하는 품목도 아닌 한국의 반찬 가게라는 것입니다. 한식을 넘어 뉴욕에 퍼진 한국 반찬들. 요새는 한인들보다 현지인들이 더 많이 찾는 메뉴가 있다고 합니다. 작은 반찬통에 담긴 무엇이 한식 대란을 일으킨 것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열풍의 중심에는 평범한 미국인 사위와 한국에서 방문한 장모님의 예상치 못한 캐리어와 손맛이 있었습니다. 풀떼기라고 비웃던 미국인들의 입맛을 바꾼 장모님의 도시락 사건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맥크로우입니다. 뉴욕 롱아일랜드 시티에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죠. 아내 서윤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그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미국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나물맨으로 불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그건 모두 우리 장모님 박순자 여사 덕분이에요. 회사에서 절 완전한 인기 스타로 만들어준, 제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은 그 특별한 도시락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모든 건 작년 봄, 우리 아이의 돌잔치를 앞두고 시작됐습니다. 딸 서윤이 첫 아이를 낳고 딱 1년 한국의 전통에 따라 돌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제 아내 서윤의 눈빛이 유난히 반짝거렸어요. 오빠, 벌써 다음 주면 우리 엄마랑 아빠가 오시네. 우리 결혼하고 처음으로 미국에 오시는 거잖아. 우리 신혼집도 사진으로만 보시고. 너무 기대된다. 평소에도 밝은 서윤의 목소리가 더 신난 듯한 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미국까지 오신다는 소식은 그녀에게 큰 기쁨이었죠. 사실 저는 조금 긴장됐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직접 만난 건 결혼식 이후 처음이었거든요. 나도 떨린다. 좋은 기억만 채우고 가시면 좋겠어. 몇 일 동안 계신다고 하셨지? 한 달 정도. 특히 엄마가 오빠 위해서 뭘 많이 준비해 오신다네. 서윤이 수줍게 웃었어요. 내가 엄마한테 오빠가 요즘 건강 때문에 채식 위주로 식단 바꾸려고 한다고 얘기했더니 뭘 바리바리 준비하셨나 봐. 일주일 후 우리는 공항에 마중 나갔습니다. 서윤은 도착 시간보다 2시간이나 일찍 공항에 도착하자고 했어요. 그녀의 얼굴엔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마침내 도착 게이트에서 두 분이 나타났을 때 서윤은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장인어른 긴 시간 비행에도 꼿꼿한 자세로 걸어오셨고 그 옆에서 장모님께서는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드셨습니다. 우리 서윤이. 장모님이 외치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건 장모님의 캐리어였습니다. 평범한 한 달 방문이라고 하기엔 이민 수준의 캐리어 크기와 개수였죠. 먼 타국에 있는 딸을 위해서 한국에서 도움될 만한 모든 짐을 다 챙겨오신 것 같았어요.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이거 다 너희들 먹으라고 가져온 거지. 이거 싸느라고 몇 날을 준비했나 몰라. 특히 우리 사위 좀 챙겨주려고 이것저것 준비했어. 저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한국에서 미국까지 그것도 저를 위해서 이 짐을 며칠 동안 싸고 챙겼을 장인어른, 장모님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다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죠. 장모님은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장모님께 서윤에게 들은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한국 반찬들을 가지고 오신다고 다 절 위해서 직접 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머님은 신난 듯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맞아. 내가 우리 사위랑 딸 주려고 텃밭을 얼마나 열심히 가꿨나 몰라. 미국에선 이런 거 잘 못 챙겨 먹으니까 이럴 때라도 실컷 해주고 가야지. 장인어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죠. 서윤이 통역을 해주는 동안 저는 그 말씀 속에 담긴 한국의 자연관과 음식 철학에 감탄했어요. 미국에서는 그저 샐러드용 채소로만 여겨지는 것들이 한국에서는 각각의 이름과 이야기, 그리고 독특한 맛을 가진 나물로 존중받는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장모님은 긴 비행 후에도 피곤한 기색 없이 우리 냉장고를 열어보시곤 마치 셰프처럼 한번 쭉 스캔을 하시더니 가져온 각종 반찬과 아이스팩들을 정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정리의 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오후 내내 손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죠. 그새 이렇게 컸냐며 매일 사진이랑 동영상으로만 보다가 직접 안아본 손녀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우셨나 봅니다. 오랜만에 북적거리는 낮 시간을 보내고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장모님은 갑자기 부엌으로 향하셨어요. 엄마 좀 쉬어. 저녁은 내가 할게. 서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이고 괜찮아. 오랜만에 엄마 솜씨 좀 보여줘야지. 우리 데이비드, 이제부터 진짜 건강식 먹을 준비됐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변화는 제 회사 전체로 퍼져나가고 한국 나무를 찾아 뉴욕 한인타운을 누비게 될 정도가 될 줄은요. 저는 그날 저녁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긴 비행 후에도 장모님은 놀라운 에너지로 부엌을 장악하셨어요. 제 아내 서유는 우리 장모님의 요리를 도우려 했지만 장모님의 손놀림은 마치 마법사 같았습니다. 장모님의 손끝에서 요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경이로웠습니다. 미국에서는 본 적 없는 특별한 요리법이었죠. 콩나물은 씻어서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양념하고 시금치는 데친 후 고소한 참기름과 소금으로 맛을 냈어요. 고사리는 장모님이 직접 물에 불려 간장과 들기름으로 함께 무치셨고요. 장모님은 순식간에 하나둘 반찬들을 접시에 담아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비슷한 것처럼 보여도 그 색깔과 모양, 그리고 향이 너무나 다양했어요. 초록빛 시금치, 갈색빛이 도는 고사리, 하얀 콩나물, 보랏빛이 감도는 달래까지.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 밥 반찬들. 한국 사람들이 건강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지. 먹어보면 얼마나 맛있는지 알게 될 거야. 부엌에서는 참기름 냄새, 구수한 된장 냄새, 그리고 제가 식별할 수 없는 여러 고소하고 향긋한 향기가 섞여 퍼져나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그 향기에 취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낯설기도 했죠. 미국인인 제게는 생소한 냄새였으니까요. 장인어른은 저와 함께 소파에 앉아 한국 TV 프로그램을 보고 계셨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가끔 서로를 향해 미소 지으며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데이비드, 이제 다 됐어. 어서 와요. 서윤이 저를 부르는 소리에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문이 막혔어요. 미국에서의 우리 저녁 식사는 보통 샐러드 한 그릇이나 간단한 파스타가 전부였는데 지금 식탁은 마치 작은 식당처럼 다양한 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와, 우리 집 식탁에 이렇게 많은 접시가 놓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제 입에서 무심코 나온 말이었어요. 둥근 식탁 위에는 서로 다른 색과 모양의 작은 그릇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금치 나물의 진한 초록색, 콩나물의 하얀색, 고사리의 황갈색, 그리고 가운데에는 한국에서 직접 챙겨오신 돌솥에 담긴 비빔밥과 따뜻한 미역국까지. 마치 무지개 색깔처럼 식탁이 화려했어요. 어머니, 너무 많이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가 많아. 한국에서는 이게 기본이야. 밥상에 색이 다양해야 영양도 골고루 들어가는 거지. 장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자리에 앉으셨어요. 저는 솔직히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갈비찜이나 불고기 같은 한국 음식은 서윤 덕분에 몇 번 먹어봤지만 이렇게 다양한 나물 반찬은 처음이었거든요. 특히 맛이 상상이 안 가서 더 주저되었어요. 특히 대부분이 푸른색 채소라니. 미국인들에게 풀떼기라 불리는 것들이었죠. 뭐부터 먹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서윤이 제 옆에서 작은 소리로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시금치 나물이에요. 참기름 향이 정말 좋죠? 그리고 이건 콩나물 무침, 여기 고사리 나물. 아,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달래간장. 갑자기 서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이런 음식을 먹은 게 언제인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고향의 맛, 어머니의 손맛을 그리워했던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엄마 밥이 얼마나 그리웠는데. 서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장모님은 제 앞에 특별히 미역국 한 그릇을 크게 떠주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이 낳은 산모가 미역국을 먹어.
근데 서윤이가 여기서 혼자 아이 낳을 때 제대로 된 미역국 못 먹었다고 하더라고. 사위도 같이 먹어. 이게 진짜 보약이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다들. 그 말씀에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내가 출산 후 겪었던 외로움과 그리움을 그제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녀가 얼마나 고향의 음식과 가족의 보살핌을 그리워했을지 미국에서 태어난 제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딸의 어깨를 조용히 두들겨 주시고 식사를 시작하셨고 장모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풀 한 포기도 정성으로 키우면 보약이 된다고 해. 요즘 미국 사람들도 영양제 많이 먹지?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자연에서 온 음식이 최고의 영양제지. 서윤이 제게 살짝 눈짓했습니다. 한번 먹어봐요, 오빠. 솔직히 저는 망설였어요. 미국인의 입맛으로는 낯선 풀 향기가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장모님의 정성과 서윤의 기대가 담긴 눈빛을 보고 용기 냈습니다. 천천히 젓가락을 들어 시금치 나물을 집었어요. 인생에서 처음 먹어보는 한국 나물이었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예상과 전혀 다른 맛이 퍼졌어요. 참기름의 고소함, 소금의 간간함, 그리고 시금치 특유의 부드러운 식감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진짜 맛있네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장모님은 환하게 웃으셨고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오빠가 나물에 이런 반응을 보일 줄이야. 그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평소 미국 채소 샐러드는 그저 건강을 위해 억지로 먹는 음식이었어요. 사실 소스맛으로 먹었던 거죠. 하지만 이 한국 나물은 달랐어요. 건강식이면서도 정말 맛있었거든요. 다른 나물들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콩나물은 아삭한 식감이 특별했고 고사리는 식감과 함께 독특한 향이 매력적이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달래간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강한 향에 놀랐지만 밥에 비벼 먹으니 그 맛이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향긋하면서도 짭조름한 그 맛. 김에 밥을 싸서 달래간장에 찍어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이거 말고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른 나물은 또 뭐가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장모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아이고 셀 수가 없지. 취나물, 미나리, 곰취, 머위, 도라지, 더덕, 방풍나물. 계절마다 다른 나물이 계속해서 나와. 우리나라는 산과 들이 보물 창고야. 서윤이 제 질문에 놀란 눈치였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한국 음식에 관심을 보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식사가 진행되면서 장모님은 나물 하나하나의 효능과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해 빈혈에 좋고 고사리는 몸에 열을 내려주며 콩나물은 숙취해소에 탁월하다고요. 한국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자연에서 얻은 지혜가 그대로 식탁 위에 올라와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권해주신 비빔밥을 먹는 순간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다양한 나물과 고추장, 참기름이 어우러진 그 맛은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음식과도 달랐습니다. 나물 하나하나의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신비로움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장인 장모님과의 어색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음식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멀리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신 걸 아는지 우리 딸도 밤늦게까지 거실에서 신나게 놀다가 꿈나라로 향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포만감을 느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단순히 배가 차서가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특별한 포만감이었어요. 미국에서 자라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족의 정을 식탁에서 느꼈기 때문일 거예요. 잠들기 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좋은 음식은 맛을 넘어 마음을 채우는 거구나.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이 단순한 깨달음이 다음 날 제 회사 전체를 뒤흔들게 될 줄은요. 장모님이 정성껏 싸주신 도시락 하나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 평일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엌에서 소리가 들려가 보니 이미 장모님께서 일어나셔서 분주하게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푹 주무시지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장모님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우리 사위 도시락 싸가지고 다닌다면서 오늘은 내가 챙겨주려고 든든하게 먹어야 일할 힘도 나지. 제 앞에는 우아한 색감의 한국식 도시락통이었습니다. 장모님이 그 뚜껑을 열자 어제의 나물들과 함께 새로운 반찬들이 아름답게 담겨 있었어요. 흰 쌀밥 위에 계란말이, 불고기,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싼 다양한 색깔의 나물들이 마치 작은 예술 작품처럼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아이고 뭘. 사위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게 장모로서 바라는 거지. 잘 다녀오고 맛있게 먹어. 그 작은 도시락을 받아드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일렁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바다 건너 한국에서 온 사랑과 정성이 담긴 선물이었어요. 출근길 차 안에서 갑자기 저는 약간의 걱정이 들었습니다. 향이 너무 강하지 않을까? 동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그러나 장모님의 정성을 생각하니 그런 걱정은 곧 사라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도시락이 제 회사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회사에 도착해서 제 책상에 앉았을 때 도시락통에서 은은하게 풍겨나오는 향기가 사무실 공기 속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간단한 샌드위치나 샐러드로 점심을 해결했을 저였지만 오늘은 특별했어요. 장모님이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해주신 7가지 반찬이 담긴 도시락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도 모르게 도시락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내내 회의와 업무 전화로 정신없이 지내던 중 문득 11시 30분을 가리키는 시계를 보고 급히 도시락을 챙겼어요. 보통 사람들이 점심을 먹기 시작하는 시간보다 조금 빠른 시간이었죠. 어디 가요, 데이비드? 동료 마이크가 물었습니다. 점심 먹으러요. 오늘은 특별한 도시락을 싸와서. 마이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제 손에 들린 찬압을 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회사 카페테리아로 향하는 길에 문득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음식 특유의 향이 때로는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샌드위치와 파스타만 가득한 이 회사. 구내식당에서 한국 나물 도시락을 열어본다는 것이 갑자기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구내식당 한쪽 구석, 창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이곳은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조심스럽게 찬압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참기름과 들기름의 고소한 향이 주변으로 퍼져나갔어요. 제 도시락 안에는 마치 작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의 나물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갓 지은 밥 위에 고슬고슬한 계란말이, 그리고 어제 저녁 먹었던 나물들이 각각의 칸에 색색이 담겨 있었어요. 장모님은 심지어 미니 보온통에 미역국까지 싸주셨고 종이에 쓰인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사위, 건강하게 잘 먹어. 그 메모를 읽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장모님의 사랑과 정성이 이 작은 도시락 안에 모두 담겨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젓가락을 들어 시금치 나물을 한 입 먹는 순간 누군가가 제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와, 무슨 냄새지? 너무 좋은데. 고개를 들어보니 마케팅팀의 제니퍼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제 도시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데이비드? 그 말에 주변 테이블에 있던 동료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무실에서 가장 까다로운 입맛을 가진 것으로 유명한 헬렌 브라운도 궁금증 가득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향이 이렇게 나나 했더니 다이어트 하는 거야? 아, 이건 한국 음식이에요. 제 장모님이 한국에서 오셔서 특별히 싸주신 나물 도시락이거든요. 저는 약간 긴장한 채로 대답했습니다. 헬렌은 코를 찡그리며 물었어요. 다 풀떼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말에 순간 기분이 상했지만 장모님의 정성을 떠올리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그냥 다 똑같은 풀이 아니라 건강식이에요. 각각 다른 영양소와 효능이 있다고 해요. 맛도 다 다르고요. 제 말에 호기심을 느꼈는지 디자인팀의 라이언이 다가와 물었어요. 신기한데 나도 한번 맛볼 수 있을까?
그 시금치 같은 거. 살짝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시금치 나물을 권했습니다. 라이언은 조심스럽게 한 입맛을 본 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와, 이거 고소하고 담백해. 샐러드로 먹는 시금치랑 완전 달라. 그 말에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회사에서 채식주의자로 유명한 소피아는 눈을 반짝이며 다가왔습니다. 이게 다 채소로만 만든 거예요? 맛이 어떻게 이렇게 풍부할 수 있지? 네, 대부분 나물인데 참기름과 간장, 마늘 같은 양념으로 맛을 내요. 한국에서는 이런 나물 반찬이 일상적인 음식이라고 해요. 참나물을 맛본 소피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이 향긋한 맛은 뭐예요? 이건 참나물이라고 하셨어요. 봄에 나는 산나물인데 특유의 향이 있죠. 한국에서는 계절마다 다른 나물을 즐긴다고 해요. 장모님 말씀으로는 자연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계절마다 다르게 제공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소피아는 감탄했어요. 와, 정말 과학적이네요. 우리나라에선 최근에야 계절식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본격적인 점심시간이 되자 놀랍게도 다른 동료들도 제 도시락에 관심을 가졌어요. 특히 참나물의 향긋함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고사리의 독특한 식감은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심지어 처음에 풀떼기라고 비난했던 헬렌조차도 슬그머니 다가와 콩나물을 맛보더니 의외로 아삭한 식감에 맛도 괜찮네. 라며 작게 인정했어요. 그날 오후 회의 시작 전에 여러 동료들이 한국 음식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회사 내 채식주의자 그룹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평소 항상 비슷한 샐러드와 견과류로 단조로운 식단을 유지했는데 한국 나물이 얼마나 다양하고 맛있게 채식을 즐길 수 있는지에 큰 충격을 받은 눈치였습니다. 내일도 그 도시락 반찬 싸올 수 있어. 그거 보고 연구 좀 해보려고 소피아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어요.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동료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훨씬 긍정적이었거든요. 특히 채식주의자들이 한국 나물을 채식의 혁명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인상 깊었어요. 장모님의 작은 정성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선사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신나게 장모님께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드렸어요. 어머니, 오늘 도시락 때문에 회사가 난리가 났어요. 다들 한국 나물이 너무 맛있다고 내일도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장모님은 깜짝 놀라셨다가 이내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웃으셨어요. 그래, 우리나라 음식이 미국 사람들 입맛에도 맞는구나. 잘 먹었다고 하니 기쁘네. 장인어른과 서윤도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더 특별한 거 준비해 줄게. 미나리전이랑 달래간장 비빔밥을 좀 해줘 볼까? 우리나라 봄 내음이 가득한 음식이야. 저는 그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정말요? 근데 어머니, 혹시 넉넉히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회사 동료들도 정말 맛보고 싶어 하거든요. 장모님은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환하게 웃으셨어요. 우리 사위가 이렇게 부탁할 날이 올 줄 알았어. 몇 명이든 준비해 줄게. 그날 밤 장모님은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셨어요. 냉장고 안에 한국 나물들을 정리하고 새로 장봐온 각종 식자재들도 준비해 두셨죠. 새로운 반찬들을 준비하시는 모습이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장군 같았습니다. 서윤도 너무 신기하다면서 함께 나서서 도왔고 저 역시 호기심에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데이비드, 이리 와봐. 너도 한번 도와볼래? 장모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생 처음으로 한국 나물을 다듬고 무치는 법을 배웠어요. 이렇게 마늘은 곱게 다져서 넣고 참기름은 마지막에 살짝만 둘러주는 거야. 너무 많이 넣으면 나물 본연의 맛이 가려지거든. 그렇게 장모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밤늦게까지 요리를 했어요. 한국 요리를 배우는 과정은 단순히 음식 만드는 법을 넘어 한국 문화의 정수를 경험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물 하나를 무치는데도 똑같이 데치고 버무리는 게 아니라 재료에 따른 지혜와 정성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할머니부터 어머니, 그리고 내가 쓰던 방법 그대로야. 이런 손맛은 책에서 배울 수 없어.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우리 민족의 지혜지. 장모님의 그 말씀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서양에서는 종종 레시피라는 정확한 공식으로 요리를 가르치지만 장모님의 요리에는 그런 정확한 측정이 없었어요. 대신 오감을 사용해 재료의 상태를 파악하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직관으로 양념의 양을 조절하셨습니다. 어머니, 서윤이가 만든 한국 음식들도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는데 어머니 손맛을 물려받았나 봐요. 장모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음식은 그저 배고픔을 채우는 게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거야. 특히 우리나라 음식은 정성이 반이야. 그 정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지. 요리가 끝나고 장모님은 작은 반찬통들의 나물들을 정갈하게 담기 시작하셨어요. 각각의 통에는 시금치, 콩나물, 고사리, 취나물, 참나물 무침이 담겼고 특별히 미나리전과 달래간장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놀라웠던 건 장모님의 나물 반찬통마다 서윤이와 함께 쓴 작은 쪽지를 끼워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 쪽지에는 한글과 영어로 나물 이름과 간단한 효능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금치 나물은 철분이 풍부해 빈혈에 좋아요. 콩나물 무침은 해장에 좋고 비타민C가 풍부해요. 고사리 나물은 열을 내려주고 소화를 돕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준비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제가 감동해서 말했어요. 우리 음식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뭘 먹는지 알아야지. 그리고 이왕이면 건강에 어떻게 좋은지도 알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 장모님의 그 말씀에 새삼 한국 음식 문화의 깊이를 느꼈습니다. 단순히 맛있게 먹는 것을 넘어 음식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는 지혜가 담겨 있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도시락들을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장모님과 서윤은 특별히 한국 전통 보자기로 도시락 가방을 만드셨어요. 화려한 꽃무늬의 그 보자기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품 같았습니다. 이건 보자기라고 해.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물건을 싸거나 선물할 때 보자기를 썼어. 일회용품 없이도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지.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전통이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를 위한 지혜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요. 친환경적인 생활 방식, 자연과의 조화, 음식을 통한 건강관리. 이 모든 것이 수천 년 동안 한국인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장모님이 정성껏 준비해 주신 도시락 가방을 들고 출근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무거운 가방이었지만 그 무게가 오히려 뿌듯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한국 음식 문화의 전달자가 된 것 같은 설렘이 있었거든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어제 나물 도시락에 관심을 보였던 동료들이 하나둘 제 책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 라이언, 제니퍼, 심지어 처음에 풀떼기라고 비난했던 헬렌까지. 진짜 가져왔어. 나 어제 집에 가서 계속 그 참나물인가 촘나물인가 불리는 그 나물을 생각했다니까. 소피아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점심시간이 되고 장모님이 준비해 주신 보자기에 쌓인 반찬통을 하나씩 나눠주며 저는 처음으로 제 문화적 뿌리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비록 한국계 미국인인 아내를 통해 간접적으로 연결된 문화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가 한국 문화의 자랑스러운 전달자라는 뿌듯하고 따뜻한 마음이 강하게 피어올랐어요. 그리고 장모님이 각 나물통에 적어주신 쪽지를 보며 동료들이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와, 이게 단순한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이런 효능이 있는 건강식이라는 거잖아. 미국인들한테 널리 퍼져야 할 식문화인 것 같아. 라이언이 감탄했어요. 그날 점심시간 회사 카페테리아 한 구석은 마치 작은 한국 식당으로 변했습니다. 동료들이 모여 한국 나물을 맛보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마치 작은 문화혁명 같았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장모님의 정성이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서윤이었습니다. 엄마가 걱정하네. 다들 맛있게 먹었는지 물어보래. 사진 좀 찍어서 보내줘. 저는 함께 식사하는 동료들에게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고 모두가 기꺼이 동의했어요. 한국 나물을 들고 환하게 웃는 미국인 동료들의 모습을 찍어 서윤에게 보냈습니다. 잠시 후 서윤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엄마가 너무 기뻐하셔.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 있다.
우리 음식이 사위 회사에 뻗어나가는구나 하시며 좋아하셔. 그 말을 읽는 순간 제 가슴도 뭉클해졌습니다. 한국 음식이 단순한 음식을 넘어 문화적 자부심과 정체성을 담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 자부심이 제게도 조금씩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여러 동료들이 한국 음식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며 질문을 쏟아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나물을 구할 수 있는지, 레시피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식재료를 사려면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 특히 채식주의자인 소피아는 한국 나물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한국은 진짜 채식주의자의 천국이네요. 이렇게 다양한 맛과 식감, 영양소를 한 끼에 다 경험할 수 있다니. 저는 그제서야 장모님이 말씀하신 한국 음식의 자부심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자연과 함께 살아온 민족의 지혜와 철학이 담긴 문화적 유산이었어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장모님께 동료들의 반응을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장모님은 깜짝 놀라시는 눈치였어요. 정말 미국 사람들이 우리 나물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즘은 젊은이들이 나물보다 피자, 햄버거 같은 서양 음식을 더 좋아하는데. 장모님은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이도록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어요. 장모님은 그날 밤부터 새로운 반찬을 준비하기 시작하셨어요. 부엌에서 장모님과 서윤이 함께 요리하는 모습을 바라보니 문득 어떤 따뜻한 감정이 가슴 한구석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자라온 미국 가정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거든요.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어머니에서 딸로 이어지는 요리의 전통과 지혜가 부엌이라는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전수되는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문화재를 보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들깻잎은 한 장씩 깨끗하게 씻어서 장모님의 말씀을 서윤이 진지하게 따라하는 모습, 그리고 그 옆에서 장인어른이 조용히 양념을 다져주시는 모습까지. 이것이 바로 한국의 가족 문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부엌으로 걸어가 물었어요. 저도 도울 일이 있을까요? 장모님과 서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평소 요리에 관심이 없던 제가 갑자기 부엌일을 돕겠다고 나선 것이 의외였나 봐요. 우리 사위가 한국 음식에 이렇게 관심을 갖다니 정말 기쁘구나. 장모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다가오셨어요. 여기 앉아서 미나리 다듬는 것 좀 도와줄래?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한국 요리를 준비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미나리의 줄기를 손질하고 달래의 뿌리를 다듬고 고추장을 양념에 섞는 과정을 배웠어요. 장모님은 매 단계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회사에서 한국 나물 도시락을 나눠 먹었던 그날 이후 저희 사무실에는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저에게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해 자주 물어보기 시작했고, 특히 한국 나물에 대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어요. 회의 시간에도 누군가 데이비드, 다른 한국 반찬은 또 뭐가 있어? 라고 물어볼 정도였죠. 딸 돌잔치를 앞둔 어느 날, 저희 집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장모님께서 이왕 오신 김에 정성껏 돌상과 음식을 준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한국 전통 떡을 준비하시느라 서유는 한복과 돌잡이 용품을 정리하느라 분주했어요. 저는 양가 부모님과 친척들 인원수에 맞게 장을 보고 나르느라 바빴죠. 돌잔치 날 저희 부모님과 제 형 마이클과 누나 사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한복을 입은 서윤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호기심을 보였어요. 장모님은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 한국식 과자와 전통 다과를 준비해 두셨죠. 와, 이게 뭐예요? 조카 에밀리가 깨강정을 집어들며 물었어요. 이건 깨강정이라고 해. 고소한 깨에 꿀을 섞어 만든 한국 전통 과자란다. 서윤이 설명했어요. 맛있어요. 더 먹어도 돼요? 에밀리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고 장모님은 그 모습에 환하게 웃으시며 더 내어주셨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장모님은 특별한 만찬을 준비하셨어요. 한국 전통 음식과 미국식 요리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퓨전 식탁이었죠. 불고기와 스테이크, 각종 나물 반찬과 구운 야채, 비빔밥과 파스타까지.
두 문화의 음식이 한 테이블에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한 번에 맛볼 수 있다니 정말 특별하네요. 제 누나 사라가 감탄했어요. 특히 장모님의 나물 반찬은 이날도 큰 인기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시금치 나물을 3번이나 더 달라고 하셨고, 어머니는 고사리 나물 레시피를 받아 적기까지 하셨어요. 박 여사님, 이 나물들 정말 대단해요. 평범한 채소가 이렇게 맛있게 변하다니. 어머니가 감탄하자 장모님은 수줍게 웃으시며 더 권하셨습니다. 장인어른과 제 아버지는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대화가 어려웠지만 막걸리 한 잔을 나누면서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어요. 아버지는 제스처와 영어 단어 몇 개로 의사소통을 시도하셨고 장인어른은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응답하셨죠. 데이비드, 너희 장인어른께 내가 정말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전해드려. 아버지가 제게 속삭이셨어요. 이날은 한국과 미국의 문화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전통 한복을 입고 화려한 돌상 앞에 앉았어요. 돌잡이에서 우리 아이가 붓을 짚자 장모님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고 장인어른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정말 꿈만 같구나. 장모님이 작게 중얼거리셨어요. 돌잔치가 끝나고 며칠 후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장모님은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손수 만드신 요리책이었습니다. 우리 사위, 이건 내가 평생 써온 요리 비법을 모은 거야. 서윤이가 영어로 번역해서 정리했고 너희가 계속 우리 음식을 즐겼으면 해서. 페이지를 넘기자 계절별 나물 종류와 효능, 상세한 요리법까지 정성껏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정말 보물 같은 선물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장모님은 따뜻한 미소로 저의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데이비드, 내가 우리 음식과 문화를 이렇게 소중히 여겨줘서 정말 고맙구나. 한국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우리 것을 잘 먹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주다니. 장인어른도 평소와 달리 감정을 드러내며 저의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사위, 고맙다. 다음에 한국에 꼭 놀러 오너라. 남원의 진짜 산나물을 맛보게 해주마. 공항에서의 이별은 아쉬움으로 가득했지만 저희는 곧 한국을 방문하기로 약속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한 달간의 변화를 되돌아봤습니다. 장모님의 나물 도시락 하나가 제 삶과 회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이렇게 풍요롭게 변화시키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장모님이 떠나신 후에도 회사에서의 한국 나물 열풍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더 확산되어 갔죠. 카페테리아에서는 여전히 나물을 싸가면 항상 관심을 끄는 인기 메뉴였어요. 놀라웠던 건 최근 회사 근처 레스토랑들도 한식의 인기에 맞춰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점들이 많이 생겨났고 유기농 식당에서는 한국식 비빔밥볼을 신메뉴로 내놓기도 했어요. 한인타운의 반찬 가게들은 최근 갑작스러운 미국인 손님 증가로 깜짝 놀랐다고 해요. 특히 김유나 씨가 운영하는 엄마의 밥상 반찬 가게는 주로 한인들이 고객이었는데 최근엔 미국인 고객이 6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신기했어요. 미국인들이 들어와서 한국 반찬을 구경하고 시금치 나물 주세요. 고사리 있나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김유나 씨가 웃으며 말했죠. 심지어 채식주의자 동료 중 한 명은 유튜브에 한국 나물 도전기라는 영상까지 올려가며 나물 사랑을 이어갔어요. 그녀가 서툴게 나물을 무치고 비빔밥을 만드는 영상이 꽤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저희는 한국 방문을 위한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서윤과 아이와 함께 이번 휴가 때 장인 장모님의 고향인 남원을 방문하기로 한 거예요. 특히 기대되는 건 장모님과 함께 직접 산에 올라 제철 나물을 채취하는 경험입니다. 장모님의 소박한 나물 도시락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는 문화의 다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있었으니까요. 인생의 가장 큰 변화는 때로 가장 소박한 것에서 시작된다. 라는 말이 맞았어요. 장모님이 정성껏 싸주신 그 소박한 나물 도시락이 제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시킬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그렇게 저는 또 다른 모험을 향해
또 다른 문화적 발견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에는 언제나 장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정성이 담긴 나물 한 접시가 있었죠.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장모님의 소박한 나물 도시락 하나가 미국 회사 점심시간을 풍요롭게 만들고 뉴욕의 새로운 한국 음식 문화를 알리는 작은 혁명을 일으킨 데이비드의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외국인에게 한국 음식을 소개했던 특별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음식이었고 그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의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감동상자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